네, 백악관의 인프라 구축 보조금 발표에 어제 5G 또 6G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보험주도 좀 강했고요. 정부가 10대 총수와 10월에 사우디 방문 추진 계획 발표하면서 모듈러 주택들도 강세에 나왔는데요. 요소수 관련한 관련주들까지 체크를 할 수 있는 어제장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주가 상승 종목이 320개, 하락 종목이 553개로 약보합 마감을 했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주 추가 약세 1.71% 밀려났습니다. 자, 선물 없이 동시 만기일입니다. 오늘 시장 전략 확인하겠는데요.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리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화요일에 제시해 주셨죠. 시간외 종목이었고요. 에코바이오가 당일에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가축 분뇨, 음식물 쓰레기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호재가 좀 나왔었고 목표가를 당시 6,7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어제 27%나 급등했더라고요. 네. 어제 종가가 8,2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대응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오가스 전환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부분이 거래량을 보더라도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어제의 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온실가스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유니드도 그렇고, 이 에코바이오도 이 바이오가스 어떤 친환경 쪽에서의 이 관심이 좀 높아졌을 때 항상 에코바이오도 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그 시장에서의 도움이 좀 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본업이라는 부분이 그 어떤 폐기물 처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메리가스 발전소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본업이 지금 그 어떤 바이오가스 전환은 저는 기술 개발 어떤 신사업에 대한 진출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그 메리가스나 여러 가지 폐기물 쪽에서의 기술력이나 우리나라 안에서의 인지도를 봤을 때도 항상 시장 점유율이 굳건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이 실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좀 들쑥날쑥한 모습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가 약간 생각보다는 원래 좀 그 유가가 상승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게 좀 맞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이 친환경 쪽이 태양광도 그렇고 이 풍력도 좀 마찬가지로 관심이 좀 덜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다시 한번 좀 그 전처럼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좀 모아졌을 때는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본업에 대한 부분이 좀 그 실적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 게 좀 필수적이어야 어떤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목표 주가는 돌파를 했지만은 여기서 한번 10% 더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한 그래도 9,000원 이상까지는 목표 주가를 잡고 한번 대응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에코바이오 목표가 9,000원으로 좀 상향을 해서 한번 다시 봐도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시간외에서 수급 들어온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지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간외 특징주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유증 관련해서 일정 변경 소식을 정한 이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입니다. 상한가 행진 이어간 모습이고요. 또 간만에 올라온 5G 테마도 좀 눈에 띄는데요.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 기대감이 실렸기 때문이고요. 그 안에서 오이솔루션 대표적으로 9.94% 오른 모습이네요. 선익시스템과 필옵틱스도 보도록 할 텐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애플로부터 2조 원 수여를 받는다는 소식과 함께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각각 7%대, 6%대 강한 상승 탄력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SPG는 시간외에서 일부 로봇주들이 움직이면서 함께 영향을 받았고요. 5%대 오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 5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볼까요? 오랜만에 이제 통신 장비 업체 네, 앞서서도 5G. 네.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네. 그 미국에서의 그 어떤 인프라 투자에 의한 이 5G 구축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본격화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통신 장비 업체들이 그동안에 좀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았던 부분이, 그러니까 5G에 대한 뭐 구축이나 이런 부분은 뷰는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자금 집행이나 그리고 이 그전에 계획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연기가 됐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이 통신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가 뭐 적자했던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실적이 그전에 5G 들어왔을 때 주가가 확 뛰었다가 이 부분이 투자가 늦어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이 시작이 되는 그런 현재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이 항상 연말에 항상 부각을 많이 받거든요. 연말로 갈수록 부각을 받았을 네. 때 이 계절적 타이밍도 지금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으로 5G 통신주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머큐리랑 에이스테크 상한가 보였고요. 또 KMW 14%, 센서비 11%, 오이솔루션도 한 7% 올랐네요. 지금 이제 그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 지금 근데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옴시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방문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 네옴시티 하면은 이 건설이나 이 어떤 그 종합 개발 이런 쪽에서의 수혜가 될 거라 판단되고 있지만, 이번에 좀 얘기가 들리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IT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신 쪽에서의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어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통신 장비 업체들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하지만은 지금 그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 광 트랜시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떤 독보적인 위치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5G나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6G 얘기하는데 뭐 5G가 선행이 돼야 6G가 가는 거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오이솔루션에 대한 수주 부분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오이솔루션이 그냥 통신 장비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라이다를 통한 이 자율주행 쪽에서의 사업을 좀 진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어떤 모든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본업을 통해서 하다가 다른 신사업 쪽에서의 사업 진출을 통해서 많이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이 오이솔루션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자율주행 쪽에서의 그 시장에서의 관심이 돌았을 때도 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좀 되지 않을까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네, 라이다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이 투자 매력을 하나 더 추가를 한 오이솔루션. 그러면 지금 뭐 차트상으로서는 뭐 지금까지 계속 많이 눌렸다가 시간외에서 뭐 상한가 간 것인데, 어떻게 좀 가격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뭐 시작이겠죠. 네.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그 하락폭이 너무 좀 심했어가지고 뭐 어제의 급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부담감은 별로 네. 없어요. 부담감은 별로 없고 이제 좀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많이 받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 오이솔루션도 뭐 길게 차트를 본다고 한다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거래량도 참 이렇게 터지는 것도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좀 매수를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일차적으로 목표가는 16,000원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확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다시 한번 목표가가 12,000원 말씀해 주시죠. 16,000원. 16,000원. 네. 네, 좋습니다. 16,000원 확인을 다시 했고요. 오이솔루션 가격 전략 확인했습니다. 자, 코스피 어제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00억 원 그리고 53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외국인이 1,300억 원어치 순매도하면서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외국인 기관이 담은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담은 종목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치료제 시장이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녹십자 홀딩스의 자회사인 그린벳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녹십자 홀딩스 19로 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고요. K-팝, K-푸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K-타이어에 대한 관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인기와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넥센타이어 15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이 찬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하면 관심이 가는 배당주죠. 이 대표적으로 또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14거래일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고요. 조선업체의 이 호황과 함께 ETF도 최근 상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더불어서 6거래일째 현대미포조선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도 5거래일 연속 담고 있는데요. 이 환갑을 맞은 삼양라면이 감칠맛이 더욱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중국의 인바운드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올리브영과 함께 CJ 28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또 4분기 흑자 전환을 예고한 종목도 알아보면 KCC 13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눈높이도 올라갔다고 하네요. S-오일은 13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높아진 정제 마진에 목표 주가도 10% 상향을 했습니다. 클리오는 9거래일째 매수하는 모양새고요. 올리브영 가면 이 브랜드 꼭 눈에 띄죠. 이렇게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고 52주 신고가에 경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K렌터카 4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국내 최대 전기차 활용 사업을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이성웅 차장님의 가져오신 그 종목들 워낙 그 목표가 터치하는 성공률이 높아가지고 허투루 드리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외국인 수급 특징주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현대미포조선 네. 좀 봐야 한번 좀 보는데 그 조선 업종이 그 한 2분기 때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죠. 뭐 다시 한번 좀 사이클이 또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조선 업종의 뭐 다른 그 종목들 뭐 삼성중공업이나 다른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시장 대비해서 진짜 좀 좋았잖아요. 네, 하나오션도 좋았고 했는데 꼴찌였죠, 현대미포조선이. 예, 현대미포조선 네, 주가가 참안 갔습니다. 거의 안 갔어요. 안 간 이유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예전에 그 조선 업종이 좀 정상 궤도에 좀 있었을 때 현대미포조선이 부각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재무적으로 면화 봤을 때도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우위에 좀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다른 조선 업종과 좀 틀리게 장점이 바로 이제 매출의 인식에 대한 리드 타임이 굉장히 좀 짧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역시 전제가 수주가 원활하게 됐을 때 다른 조선 그 기업들 대비해서 매출 인식이 빠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그나마 좀 점수를 더 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그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떠나서 작년에도 그렇고 이 수주가 많이 없었거든요. 이건 조선 업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이클을 떠나서 정상적으로만 조선 업체인 사이클이 됐을 때는 이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더 많이 받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뭐 작년, 재작년 조선 업종이 정말 좋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의 사이클이라는 부분이 지금 뭐 수주나 이런 부분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이 마진이 많이 남는 이 고부가 성과를 많이 수주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한 인식은 좀 있었어요. 주력 선종 자체가 네. 마진이 아닌. 마진이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이 조선, 뭐 삼성정도 그렇고 마진에 대한 부분보다도 수주 양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 썼었는데.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이제 친환경 쪽에서의 그 마진이 많이 남는 이 조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트렌드가 바뀐 상태에서 현대미포조선이 그런 것도 약간 좀 부족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선업종 대비해서
주가가 잘 못 갔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 석유 제품 운반선, 현대 미포조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에서의 수주나 부분이 좀 얘기가 들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석유 제품 운반선 같은 경우에도 성과가 높은 쪽으로의 선별 수주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대 미포조선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대 미포조선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일은 많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많이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 안에서 물론 이제 조선업종의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점수를 높게 주지만 그 안에서 뭐 전부 다 좋은 상황에서 현대 미포조선에 들어가기가 좀 편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조선에 엑스포저 많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특히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가격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증권사 같은 게 목표 주가는 지금 13만 원 근처까지 다 전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래서 지금 최대로 봤을 때도 뭐 그 전에 어떤 신고가 이상의 지금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하기가 좀 편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이제 9만 5천 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돌파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 네.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8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미포조선 1차적인 목표가 9만 5천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수급 특징주 가운데 한 종목 골라주시죠. SK 렌터카 네.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렌터카. 지금 이제 미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여러 가지 뭐 이제 다이렉트 아시잖아요. 다이렉트 같은 이 판매 부분도 다변화되는 게 효과가 점점 발휘가 되고 있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했던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식의 이 판매나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SK 렌터카 같은 경우에 거래가 정지돼서 다시 한번 풀렸을 때 주가가 좀 약간의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지금 기간도 수급도 그렇고 한번 매수 관점으로 조금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그 렌탈에 대한 매출 부분은 옛날보다 그 성장성은 좀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장기,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장기적으로 렌탈하는 그쪽에서의 오히려 판매나 수익성이 더 좋거든요. 단기적인 어떤 렌탈보다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개인 장기 렌탈 쪽에서의 SK 렌터카가 이제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 많이 높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SK 렌터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SK 렌터카가 렌터만 하는 거 아니고 네. 이 중고차 쪽도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수출 기업인가요, 네. 그러면? 네. 그쵸. 어떻게 보면은 알고 보니 수출주. 수출기업. 네. 합성 수출기업으로 할 수 있겠는데 네. 이 SK 렌터카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업 명의에서 렌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거래 정지되는 부분도 그렇지만은 여러 이제 뭐 SK 네트워크스도 그렇고 다른 사업 쪽에서 다각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중고차 렌탈도 그렇고 중고차 뭐 수출도 그렇고 여러 사업 부분에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SK 렌터카에 대한 좀 관심을 좀 이미지 인식 전환과 함께 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SK 렌터카 인식 전환이 필요한 투자 선택일 수 있다는 말씀 주시면서 가격 전략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는 14,000원 좀 말씀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1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4,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하단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성웅 차장의 오늘장 공략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아까 이제 외국인 뭐 수급했지만 예. 외국인들 최근에 좀 많이 사고 있어요. UIL 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는데 UIL 같은 경우에는 뭐 플라스틱, 사출, 뭐 금속 이쪽에서의 이 어떤 가공업체로 알고 있지만 이미지는 지금 전자담배죠. 이 전자담배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주목을 또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담배 뭐 시장 점유율이 가장 좀 많은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UIL이 이 고객사를 뭐 우리나라 쪽뿐
보다도 이 해외 고객사죠. 이제 PMI를 지금 고객사로 선정이 돼 있던 부분에 있어서 네. UIL에 대한 어떤 해외 쪽에서의 판매에 대한 기대감은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PMI면 필립 모리스 그쵸. 인터내셔널.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자담배 쪽에서의 이 기업 우리나라 뭐 EM텍도 그렇지만은 이 경쟁 기업들이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뭐 경쟁 강도가 이제 뭐 심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고객사의 글로벌 고객사에 맞춰서 실적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구조가 저는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 실적도 뭐 괜찮았고요. 올해 이런 수준이면 올해 영업이익은 지금 17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 수준이면 작년 대비해서 20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UIL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UIL 지금 글로벌 넘버원의 전자담배 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공급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뭐 담배는 네. 뭐 많이 피시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실적 성장세를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목표주가 1차적으로 이 5,600원, 손절가는 4,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UIL 목표가 5,6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 또 보여줄지 한번 잘 살펴볼 텐데요. 종목 진단 살까 말까 오늘 오이솔루션 보셨고요. 현대미포조선, SK렌터카, UIL까지 투자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